제가 MC를 보고 있는 프로에도 코로나의 양성이 터져서 어제 한참 만에 다시 녹화를 재개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이 저까지 한 3-4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허지웅쇼 제작진에도 구멍이 생겼고요. 이제는 저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데까진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허각과 존박의 마이 베스트 듣고 왔습니다. 김재겸님, 웅디 저희 사무실도 23명인데 지금 안 걸린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수포항치를 가지고 있나 봐요. 저희 사무실은 다들 한 번 걸려서 그런지 요즘은 확진자 얘기가 없네요 해주셨고요. 너 수포항치 있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안해요. 김민정님, 저도 직장에서 거의 저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걸린 것보다 안 걸린 게 낫다고 하니까 조심합시다 해주셨어요. 어제 이제 알았던 분 중에 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 정말 한 대 쳐주고 싶었다고, 너무 아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김민정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청취율 조사 기관에서 전화 받으시면 허지웅쇼 이야기 꼭 잘 전해주시고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승민 님이 네. 희애님 인별그램에서 가족여행 사진 잘 봤어요. 무슨 화보 사진인 줄 알았어요. 예뻐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뭘 올렸길래? 아직 펜션에 이제 갇혀 있었어요. 어디 돌아다니지는 못하니까 빌려가지고. 그래서 갇혀 있은 그 안에 풀이 있는 펜션이어가지고 이렇게 물 튀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군요. 설정 사진. 근데 실제로 웅냥이 분들이 종종 인별그램 오셔가지고 오늘도 잘 드릴게요. 뭐 오늘도 뭐 툭툭 귀여웠어요. 뭐 이런 거 막 칭찬 엄청 해주세요. 또 자신감 심어주시려고. 좋네요.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 그렇군요. 밀월 여행 이런 거 아니고. 밀월 여행. 가족 여행. 웅디도 어머니랑 펜션도 가고 그래요. 왜 나는 엄마랑 갑니까? 저는 엄마랑 갔는데. 그래요? 어머니랑 가족 여행. 저도 엄마랑 갈 가족 여행인데 어머니 섭섭하시겠네. 그런 건 동생이 잘 챙겨요. 예, 저는 그냥 제 카드 잘 쓰세요. 카드 드리는 걸로 이미 잘 쓰고 계세요. 예. 가끔 이제 알람 올 때마다 어머니 성함 확인하고 웃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죠. 좋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우주로 보내는 DNA입니다. 안 돼. 왜요? 그럼 이제 외계인이 수집해서 막 복제하고 이제 침략에 써먹는다고. 아니야? 진짜 웅디스러운 발상이다. 그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니, 최근에 뭐 우주로 자동차를 보냈다는 소식도 있고, 뭐 우주에서 화장품을 보내가지고 광고를 찍었다는 소식도 있고, 관련 우주 소식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DNA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가기도 하고, 혹시 나도 죽기 전에 우주여행을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100만 그러니까 아닌가? 못 가나? 그러면 DNA라도
이런 생각에까지 닿게 된 거예요. 아, 내 몸에 DNA를 보내자. 그렇죠. 이를테면 뭐 이거 머리카락 한 올을 우주로 쏘아 보내자. 네,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말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알약 먹듯이 캡슐에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서 떨어지는 하루 각질이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런 거죠? 인간의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그 모아서 정도. 우주로 쏘아 보낸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돈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정말 야, 차라리 한강물을 퍼서 사업을 해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와, 정말. 근데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그거라도 보내겠다는 거고요. 대단합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 시작한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또 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는 서비스 그 기업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래서 웅디도 할 수 있어요. 돈을 내면. 아 정말 그 달 부동산 얘기 이후로 가장 참 아무튼 이 반을 일단 예. 면봉으로 문질러요. 그러면 DNA를 추출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그걸로 미세 건조 파우더를 만들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약처럼 이제 캡슐에 담습니다. 아이고. 그거를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건데요. 얼마입니까? 심지어 목적지도 고를 수 있어요.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목적지. 자, 지구 궤도 하시겠습니까? 달까지 하시겠습니까? 심 우주까지 하시겠습니까? 다 고를 수 있어요. 심 우주까지 보내면은 그게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보내는 사람들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에 그냥 있다. 어딘가에 쏘아 보내겠다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에 나의 각질 일부분을 그냥 대책 없이 쏘아 보내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관측도 못해. 그러는데 얼마입니까? 돈 내는데 자 최소 300 그리고 최대 3,000. 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 이 대단한 끝나지 않았어. 대단한 사업 아이템이다. 우주선을 내 각질이 담겨 있는 우주선이 발사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건 또 있어요. 그 실시간 위치도 볼 수 있대요. 실시간 심우주로 보내는데 실시간 위치를 어떻게 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추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유명인의 DNA도 보내는데 유명인 누구? 누구냐? 엄홍길 대장님의 DNA도 보내는 걸로 결정이 됐대요. 왜? 뭔가 기념 사업 같은 거죠. 어. 그 우주 기념 서비스의 첫 산악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엄홍길 대장의 DNA가 보내지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DNA 추출해가지고 캡슐에 담아서 우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재미난 소식이군요. 재밌죠? DNA를 보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보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요즘 요린이의 필수템은 이것입니다. 요린이의 필수템. 네, 웅디 요리하나요? 요리요? 네. 오. 아 정말 저 세상의 단어라는 듯이 요리요? 이게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 어색해하시네요. 요리요? 다른 거 많이 하는데 다른 거 많이 하느라 요즘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렇군요. 요리는 거리가 먼 얘기군요. 점점점. 아니 집에서 요리할 때 이게 가끔 이제 2% 좀 부족한 맛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때 우리 이제 마법의 가루를 넣잖아요. 아, 예. 네, 그 조미료의 세계를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조미료 좋지. 네,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에 대형 마트 브랜드에서 이 조미료의 매출만 역대 최초로 200억 원을 넘었대요. 바람직하네요. 엄청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되면서 다들 집에 있으면서 요리를 많이 해서 네. 2020년 조미료 시장이 1,994억 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이 수치는 18년도랑 비교하면 8.5% 정도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게 조미료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렇구나. 그냥 가루뿐만 아니라 뭐 티백, 그리고 뭐 알약, 알약? 발포 비타민처럼 물에 넣으면 이렇게 녹는 네, 그런 느낌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영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평균적인 맛의 이 상향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때 이거 완전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굉장히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MSG를 막 까내리는 맞아요. 몸에 안 좋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일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뭐 이미 아마 이제 특정 어떤 그 방송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맞아요. 이 전혀 근거 없고 비과학적인 얘기.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1968년 심지어 굉장히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학술지에 하나의 글이 실렸는데 여기에 중국 음식만 먹으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다.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네, 맞아요. 근데 그게
MSG 때문이다. 그것도 억측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개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L화학에서 예. 어떤 제품을 홍보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MSG를 넣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홍보 문구로 사용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광고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작품이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마치 MSG가 몸에 나쁘다는 그렇죠. 것처럼. 그 인식에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재미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대신에 아니라는 근거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 원료가 글루탐산이라는 건데 이거는 네. 사실 모유에도 있는 천연 존재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MSG 이거 자연에 수출해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조미료 안 쓰고 그 천연만 써요 이러잖아. MSG가 천연이라니까. 천연인데. 아니 모유에도 존재하는 거면 완전 천연 성분인 건데. 이게 무슨 소린지. 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2010년에 MSG는 일일 섭취 허용량에 제한이 없는 안전한 물질입니다라고 공식 발표까지 했었어요. 맞아요. 소금은 일일 섭취 소고용량이 제한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네, 네. 일정 이상 먹으면 죽는데 그렇죠. MSG는 아니다. 그거 이상으로 드셔도 안전합니다. 제한이 없다. MSG 참 좋아합니다. 오늘 퀴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는 이것도 우주로 보내는 시대입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DNA, 2번 CPU, 3번 AI.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분들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희애 씨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DNA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예예 빰 빰빠바밤빰 뭐라고 발라버려 예 6 to 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DNA였고요. 자, 오늘도 선 정답자 있습니다. 이선정님 그리고 류덕수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일반 정답자분들 선 정답자분들 때문에 그냥 정답자분들이 일반 정답자가 됐어. 문재남님, 0001님, 정수희님, 7554님, 4417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월요일이에요. 신유진, 허나몽, 김유한 케이지의 무법지대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내일이 식목일이죠. 릭 베송 감독의 1995년도 작품 영화 레옹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 김효한 케이지의 무법지대. 레옹 아저씨, 인생은 항상 힘든 건가요? 아님 그냥 어릴 때만 그런 건가요? 마틸다 항상 힘들어. 저기 방금 그 레옹이 한 장면인가요? 허나홍 평론가님께서 뽑은 명대사인데요. 사랑방손인가 어머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명대사로 고르고도 제가 빠진 이유가 역시나 대가들은 항상 이런 데서 놀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두 분 진짜 실망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릭 베슨 감독의 1995년도 작품입니다. 청소년 관람가 불가등급이에요. 영화 레옹 만나보겠습니다. 흥만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에 네. 레옹을 표현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틸다를? 제가 오늘 제가 다니는 분장실이 있는데 예. 방송국 분장실이 아니라 제가 또는 분장실 예. 거기 들렸다가 이제 가발을 딱 빌려갖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차가 너무 막혀서 못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잘했어요. 무슨 분장실이야? 준비성이 낙인데. 부족하시네요. 맞아요.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영화 전문 너튜버 김유한 케이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다들 이제 건강하셔야 되고 네. 오늘
오늘이 아니죠. 내일이 이제 식목일인데 네. 레옹이 사실 식목일 영화로 유명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이 영화 채널에서 아예 네. 화분을 가까이 하자라는 표어를 달고 식목일 특선 영화로 많이 선정해서 반영을 했다고 해요. 정말 이 재밌죠. 센스 화분을 넘치네요. 들고 다니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심지어 마지막에 땅에 심으니까. 네. 그러네요. 식목일에 어울리는 식목일의 어떤 그 정신에 어울리는 네. 그런 영화가 아닐 수가 없고. 아 참 이게 뭐 이제 너무 걸작이라. 네. 그러니까요. 네. 한 줄 평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레옹 아저씨 화분을 가까이 해주세요. 아니 이게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잖아요. 오키. 어머니는 집에 있나? 화분을 가까이? 네, 화분을 가까이. 허남 평론가님? 저도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 줄 평을 했는데요. 음. 네, 제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화분 등 킬러. 역시 다르죠. 예. 그렇군요. 왜 품격 제가 있네요. 처음에 이렇게 안 들어가는 줄 아시겠죠? 품격 있네요. 네. 넘어가야지. 김현 케이지님? 전 다르게 가겠습니다. 음. 네. 삶의 색조가 없던 잔혹한 킬러의 마음에 한 소녀가 찾아온 삶의 모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중간에 계속 비웃어? 아니 저는 항상 우리는 한 줄 평 하는데 지금 긴 한 줄 평. 네. 한 장 평을 항상. 한 줄은 한 줄이지 뭐. 제가 지난번에 이 정도 길이 했을 때는 엄청 혼났거든요. 왜 소설을 쓰고 있냐고. 네. 오늘 중요하네요. 뭔가 야, 기묘합니다. 이 코너가 진행될수록 네. 셋이 아주 그 질시와 암투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정말 네. 케미가 좋지 않습니까? 네.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케이지 들어온 다음부터 네.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날아갈지도 모른다. 자, 영화 레옹 워낙에 이제 뭐 네. 하나의 뭐 신드롬이 되기도 했고 그쵸. 그 영화 자체가 상징과도 된 상징처럼 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쵸.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품들, 뭐 화분 말고도 네네. 여러 가지 이 영화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대표적인 소품으로서는 뭐 지금 화분이지만 네네. 또 레옹의 그렇죠. 둥근 선글라스. 아, 네. 그게 아. 진짜 포인트인데 네. 그리고 허름하고 굉장히 큰 박시한 코트. 그렇죠. 그리고 발목이 보이는 레옹의 바지. 음.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우유예요. 우유. 우유. 네. 우유라는 것이 킬러에게도 일상이 있다. 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 또 마틸다가 처음 이제 레옹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 마트에 갈 건데 네. 아저씨 우유 사다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유 2개 맞죠? 그렇게 하는데 우유를 사다 주러 감으로써 또 이제 사실은 그 굉장히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을 마틸다가 피하게 되죠. 그렇죠. 맞아, 네. 맞아, 맞아. 네. 기억나네요. 그 네. 레옹 피규어가 있어요. 레옹 예. 피규어를 사면 예. 그 안에 가방하고 그 총 담긴 가방 있잖아요. 예. 그거랑 우유하고 화분이 있습니다. 네. 우유도 있구나. 우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레옹의 그 특징을 좀 보면은 예. 루틴이 있거든요. 그 루틴이 그 참 소재가 되는데 이 모든 소품들이 사실 저는 루틴의 소재라고 봤어요. 그 화분에 물을 매일 주고 그렇지. 그다음에 우유를 마시고 루틴인데 이 루틴을 깨는 게 마틸다. 네,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킬러 하면은 딱 이제 어두운 데서 이렇게 그쵸. 위스키 이렇게 딱 마시면서 조용히 막 담배 하나 나오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쵸. 레옹은 담배도 안 펴요. 맞아요. 맞아. 네. 맞아. 근데 레옹이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맞아요. 위해서 이런 소품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을 이제 그 해치는 네. 본인의 그 직업 이외의 삶은 완벽하게 이제 그냥 그 증발해 버린.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을 써도 될지 잘 모를 정도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남자였죠. 유일한 잘- 낙으로는 이제 또 영화관에 가서 사랑은 비를 타고 네, 진켈리 나오는 영화 네, 그 영화 네. 하나밖에 안 보잖아요. 네. 네, 계속 뮤지컬 맞아요. 영화. 네. 그래요. 그 설정상 레옹이 모르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사람을 죽였어요. 맞아. 어릴 때 사람을 죽이고서 그 교육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톤이라는 남자 밑에서 수족처럼 이렇게 부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말이 없고 그 햇살하고 물하고 약간의 사랑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좀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 신드롬 같은 인기라고 1995년 개봉했을 네. 때 그 네.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1995년 당시에 한국에 레옹의 신드롬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예, 뭐 신촌이나 홍대 그리고 뭐 강남이나 압구정동 카페 가면 항상 레옹
포스터가 맞아요. 그때 걸려 있었거든요. 그때 나무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뭐 레옹 카페. 포스터, 네. 그랑브루 포스터, 맞아요, 그랑브루 네, 그렇죠. 아, 그- 그랑브루. 그랑블루 맞아. 네. 그리고 또 세 가지색 블루, 세 가지색 새색 블루도 있어야 되고 레드 그것도 있었고. 바그다드 카페. 바그다드 바그다드 맞아요, 카페. 맞아요. 맞아. 딱 이게 그 시대를 상징하는 포스터들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맞아, 네. 맞아. 그럴 정도로 이제 신드롬이었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레옹이 신드롬을 일으켰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보통 이제 킬러 영화라고 하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도 피고 사람도 좀 불량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레옹은 화분을 기르잖아요. 네. 근데 그 화분도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막 위험한 상황에서도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화분을 네. 챙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극 중에 보면 레옹이 이 마틸다를 마치 화분을 기르듯이 계속 자기 혼자 살 수도 있는데 계속 데려다니면서 키우듯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킬러 영화라고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네. 아 그래 저런 사람 너무 죽어서 아깝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게 좀 크게 성공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릭 베송 감독이 뭐 이 영화로 네. 뭐 대단한 지위에 올랐는데 그럼요. 헐리우드 진출작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김현 케이지가 요 부분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그랑블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잠수부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94년작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프랑스 감독 릭 베송이 이제 헐리우드 데뷔작으로 만든 게 이 레옹인데 그 전에 니키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니키타가 여성 킬러가 나오는 영화였고요. 그 영화의 스피노프라고 초반에 홍보가 좀 됐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니키타의 스피노프. 네, 설정이 좀 비슷한 구석이 좀 있어서 이따 좀 평론가님께서 네. 말씀해 주실 텐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이거 초딩 때 보고서 진짜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이게 저 그 당시에 이게 청불이니까 나중에 그렇죠. 봤거든요. 나중에 예. 봤는데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시퀀스를 전부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초반에 인트로를 보시면은 그 펜플루 소리가 삐 나면서 네네. 흔들거리는 카메라로 뉴욕 거리를 담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때 아. 우유 한 잔이 탁 나오면서. 그렇지. 근데 이 영화는 참 예전에 우리 95년도에 처음 개봉했을 때는 오히려 길게 다 보여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다 자르게 되는 좀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뭘 잘로? 그 장면을요. 영화의 장면을 편집하게 되는. 왜냐면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장면이 있다라고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계속 좀 삭제하게 돼서 그런 근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릭배송 영화에서 편집과 관련해 가지고 네. 맞아요. 한국에 굉장히 네. 유명한 악연이 있어요. 맞아요. 예. 제오원소 개봉 당시에 아. 한국에서 감독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2시간 안쪽으로 넣어서 상영 기간 늘리려고 그래서 시간을 그 몰래 이제 줄이면서 편집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릭배송 감독이 무슨 짓이야?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지고 나중에 이제 택시라는 영화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트렁크에서 한국인이 잠자고 굉장히 안 좋은 역할로.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불만족 때문에 릭배송 감독이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좀 풍문도 있었죠. 맞아요. 이거 네. 극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네요. 이 영화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를 해야지? 음악부터 그러게요. 나탈리 포트만의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 게리 올드만의. 네네네. 근데 뭐 잠깐 그 제오 원소 얘기 나와가지고 네네. 네. 잠시 브루스 윌리스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아, 네. 예, 맞아요. 빨리 좀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은 그렇죠. 네. 꼭 좀 나아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영화에서 다시 좀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레옹 확장판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때 보고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이제 추가 확장판으로 봤는데요. 세 보니까 22분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22분? 네, 맞아요. 꽤 많이 추가가 됐고 이걸 오, 보면 이거. 영화가 살짝 달리 보입니다. 뭐가 어? 달라 보이냐면 마틸다라는 그 아이의 주체성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레옹이 이제 그 마틸다가 암살훈련도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가 개봉했을 때 봤던 그 버전이랑 인상이 다른데 이게 원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류배송 감독은 그 당시에 개봉 전에도 아저씨 킬러와 어린 소녀의 이 어떤 관계 묘사가 미국 현지에서도 건전하지 못하다고 봤기 때문에 아슬아슬해. 아슬하죠. 예. 네. 그래서 애초에 삭제판으로 개봉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탈리 포트만도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중견 배우가 되고 나서 그 이 당시의 느낌이 어땠냐고 했는데 훗날 자기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자기가 이런 어떤 이렇게 오르내리는 구설수에 이런 존재가 되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레옹과 마틸다의 관계가 오히려 좀 모호한 삭제판이 더 좋아요. 오히려 약간 비어있는. 네. 그게 이제 외로운 아저씨와 좀 가련한 소녀의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니라 부성애가 될 수 있는 그 모호함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확장을 하게 되면 네. 그 영화의 부제로 오리지널을 붙이잖아요. 뒤 오리지널. 보통 네. 그러지 보통. 네. 그런데 레온 같은 경우는 확장은 그냥 확장판이고 처음에 삭제 버전 있잖아요. 네. 그게 디 오리지널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갖다가 네. 선명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좀 맞아요. 비어 있게 다루는 게 그렇죠. 둘의 관계를 훨씬 우리가 좀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뭐 남녀 사이라는 게 무조건 뭐 사귀거나 아니면은 뭐 부녀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네. 세상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잖아. 예, 맞아요. 그런 면에서 잘나는 부분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도 변함없이 김유한 케이지가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영화 줄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고독하게 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죄송합니다. 뉴욕에서 고독하게 사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레옹은 프로페셔널 킬러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톤이라는 고용주에게 일을 받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온 레옹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소녀 마틸다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마틸다의 아빠 조셉이 마약 밀매 조직의 마약을 중간에서 횡령한 걸 간파한 클래식에 미친 한 남자 스탠스필드와 악당이 들이닥치고 온 가족 심지어 남동생까지 몰살당하고 마는데 하필 장을 보러 갔던 마틸다는 뒤늦게 그 현장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가 레옹의 집 문을 두들긴다.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소녀의 모습에 고뇌하던 레옹은 문을 열어주고 둘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틸다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 킬러의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고 주저하던 레옹은 마틸다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된다. 마틸다는 남동생을 죽인 스탠스필드의 뒤를 쫓아 그가 마약 단속국의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약 밀매 조직 뒤에는 마약 단속국이 얽혀 있었던 것도 밝혀진다. 스탠스필드에게 잡힌 마틸다를 혼자서 엄청난 실력으로 구해낸 레옹. 이제 스탠스필드도 레옹을 죽이기 위해 숨통을 조여오는데 과연 레옹과 마틸다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맞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레옹이 네. 고독하게 하죠. 네. 마틸다를.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줄거리 소개할 때도 네. 네, 실제로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지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지? 그러네요. 자 영화면 또 이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막상 Shape of My Heart 이게 뮤직비디오 보면은요 네. 네. 되게 이상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레옹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작 뮤직비디오는 그냥 이제 스팅만 나오니까 스팅이랑 이제 세션들 나오니까 네, 네, 네. 뭔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막 그렇구나. 그런 그 정도로 이 영화 이 노래는 뗄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 그렇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요. 네. 이 레옹이란 영화 그 이후에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일종의 좀 그 이 영화의 성공 또 비경은 뭐냐면 예. 아이콘적인 모습이 이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레옹이 하고 나오는 어떤 그 룩. 모자 쓰고 예. 안경 끼고 코트 입고 또 마틸다 같은 경우는 단발머리. 그래서 당시에 이 한국에서 레옹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레옹과 남자들은 레옹처럼 입고 다니고 여자분들은 마틸다 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너무나 많이들 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대체 어딜 다닌 거야? 신촌과 홍대. 그때 텔레비전에서 패러디는 엄청 많았었죠. 패러디도 맞아요. 많이 했죠. 엄청 그렇죠. 많았죠. 네, 워낙에 흥행작이라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원픽 장면까지는 듣고 우리 3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면 하나씩 꼽아볼까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 변호사님?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또 떠오르는 법률 쟁점 아, 네. 또 예고, 아무래도 법률 예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 이 장면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어. 이게 마틸다가 레옹 집 현관문 앞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몰살당한 현장을 지나쳐서 레옹 집 현관문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레옹이랑 친하지 않은데 마치 여기 원래 자기 사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맞아요. 오픈 더 도어 플리즈 하는데 맞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하는데
살기 위해서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문이 안 열리면은 마틸다 죽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쳐다보고 있거든요. 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 안 열리고 있다까지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정말 살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애절한 심정, 이 심정을 담은 법률 쟁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애절한 쟁점. 평론가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리 올드만이 연기한 스탠필드라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게리 올드만 캐릭터를 제일 좋아해요. 너무 좋죠. 예, 멋지죠. 대단해요. 거기서 이제 뭔가 큰 일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 스탠필드라는 인물은 항상 약을 가지고 맞습니다. 다니거든요. 예. 그 약을 딱 먹으면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머리를 뒤로 뒤로 젖히면서 젖혀. 온몸을 막 떨듯이 연기를 하는데 저게 게리 올드만이 연기를 잘한다는 것 한 모습이구나. 그게 이제 과거에 네. 이 저기 저 뭡니까 저기 네. 섹스 피스톨즈의 시드 시드와 비셔스, 낸시. 예, 시드 비셔스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시드 비셔스 연기를 한번 해봐서 그런지 너무 최고죠. 리얼한 거야. 맞아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었을 그쵸. 때 그 표정이나 연기가 네.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그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역시 그 시대에 젊은 보냈던 사람이서 아시네요. 그렇군요. 네. 김현 케이지. 저는 원래 그 신유진 변호사님이 그 캐치하신 그 장면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이 열리고 네. 햇빛이 마틸다의 얼굴에 내리쬐요. 그쵸.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그 조명을 친 거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원래 좋아했던 장면은 그거였는데 바꾸자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수도를 부수고 습격을 받은 레옹이 그 마틸다를 내려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캐치해 보니까 또 오해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장르노가 그 레옹을 연기했던 장르노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싶어 했었냐면 본인이 정서적으로 좀 느리고 감정이 억압된 느낌으로 레옹을 연기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소녀를 어떤 여성으로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렇지. 애초에 그러니까 장르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대본을 받고 마틸다가 섭외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본인이 최대한 드라이하게 근데 그 상황에서 레옹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대입을 하고 보니까 정말 그 부성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식목일 특집 퀴즈예요. 레옹이 그토록 아끼고 보살폈던 화분 속 식물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장미, 2번 이름 되게 어렵네. 아글레오네마. 사투리 같지 않아요? 아글레오네마. 신영래 감독이 생각나네요. 3번 벚꽃. 힌트 가능한 분 계십니까? 힌트가요. 관엽식물이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진짜 더 어려워. 관엽식물인데 봐봐요. 보세요. 근데 이 셋 중에 관엽식물 없어요. 두 개는 관엽식물 일단 아니야. 아니에요. 딱 보이면 나오고 그리고 공기를 정화해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시면. 김수민 배우님의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여기시는마.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릭 베슨 감독의 95년도 작품 영화 레옹 살펴보고 있는데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브루스 윌리스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기억 속에 브루스 윌리스, 내가 가장 즐거워했던 브루스 윌리스의 영화에 대한 막 서로 각기 다른 영화들 제목이 쭉쭉 나오면서 맞아요. 네. 진짜 건강해지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레옹에 관련해서 또 이제 많은 추억들 같이 가지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김대경님, 레옹 역시 뭐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은 명작이죠. 서윤아님, 레옹 하면 박명수죠. 진짜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네. 그렇게요. 네.
최현서님 우유 한 잔 마시고 올게요 해주셨고 이수빈님 머리를 단발로 잘랐더니 친구들이 마틸다 같다고 스틸다라고 불러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진짜 그 이후로 단발머리 대부분 막 진짜 마틸다라고 그렇죠. 막. 네. 그렇죠. 단발머리만 하면 마틸다 얘기가 나오죠. 네. 네. 막 선글라스 동그란 거 쓰면 그렇죠. 레옹. 맞아요. 실제 흥행은 매트릭스가 더 많이 했는데 누가 그걸 모피우스라고 불러. 그냥 다 레옹이라 부르지. 네. 아 참 대단한 영화입니다. 김영환 퀴즈는 네. 레옹이랑 마틸다가 살았던 아파트를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들어가 보려고 차에서 내려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못 대단한데? 들어갔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친구랑 그 마트 있잖아요. C로 시작하는 마트 있습니다. 미국에 대형 마트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저희가 이제 어퍼이스트 사이드라고요. 엑소 가십걸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가십걸. 네, 그 동네를 지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그 마트가 있어요. 예. 거길 가려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여기가 레옹을 찍었던 데야라고 해줘서 야 바로 세워 이랬는데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철길이 있더라고요. 철길 옆에 이제 보도에다 세우고서 앞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식료품점이 문을 아예 닫아가지고 셔틀 다 내렸고 간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또 알아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아파트 내부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내가 아파트 내부는 그 아파트에서 찍은 게 아니고요. 그러겠지. 네, 그 뉴욕의 그 첼시 호텔이라고 엄청 오래된 호텔이 있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좀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예. 지금은 가보면은 너무 낡아가지고 되게 예.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귀신 나온 호텔 아닌가? 실제로 첼시 호텔이 예. 워낙에 유명하고 예. 또 유명 연예인들이 거기서 예. 많이 지내가지고 맞아요. 빈 벤더스 같은 경우는 예, 첼시 호텔을 배경으로 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빈벤더스 너무 좋아. 네. 빈벤더스 너무 좋습니다. 벤더스. 내용 얘기하는데 추억이 막. 오늘 막 그냥 미칩니다. 빈 벤더스의 네. 브루스 윌리스의 빈 추억으로 벤더스. 가네요. 잠시 얘기해 볼까요? 빈벤더스 제일 좋아하는 영화 나 파리 텍사스. 네. 저도. 네. 김현 케이지도 파리 네. 텍사스. 베를린 천사의 시. 그것도 좋죠. 그것도 네. 좋아요. 저는 그것도 좋고. 그런 영화들을 영화 퀴즈 영키방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랬죠. 영키방에서 그런 영화 보면은 맞아요. 다 끼어들 그랬죠. 수가 없는 시절이었죠. 아무튼 그 아파트 장면들은 실내 세트로 만들어서 찍었고요. 그렇구나. 그건 이제 복도만 이제 첼시 호텔에서 찍고, 예. 그러니까 마틸다가 울었던 그 복도도 첼시 호텔. 그래서 아파트 실내 파괴되는 장면들은 다 파리에서 찍었습니다. 그 파괴는 파리에서. 예, 네, 그렇군요. 부시는 건 파리에서 부셨고 야외 장면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무허가 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뉴욕 지자체에다가 영화를 찍겠다고 하면요 시간이 예. 좀 걸리고 이걸 한 달 만에 대본을 써서 완성한 영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하고요. 요즘 이제 그 전에 사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도 못하게 만들어요. 영화를 찍는 장소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서 게릴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만요. 이 영화 정말 인기가 대단했던 게 지금 우리 김영환 케이지님도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 장면의 장소를 전부 다 다니면서 요 포인트를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서 이제 구글에다가 올려놓은 네. 진짜요? 네 올려놓은 분도 사진으로도 나와 있고. 사진으로 그 영화 장면과 캡처해서 그 장면을 비교해서까지 그렇지. 이 영화에 그만큼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룩베송 감독이 네. 헐리우드 가서 뉴욕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그만큼 뉴욕의 장소가 곳곳이 나왔다. 맞아요. 그래요. 전 사실은 룩베송 이 영화를 옛날에 봐서 이제 첫 장면 시작하는데 맞다 뉴욕이지 참.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취미가 뭐냐면 가면은 이제 차를 몰고서 영화 촬영 장소들을 여러 군데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막 존윅에 나왔던 호텔 이런 데도 나오는데 너튜브에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소소한 즐거움인데 그냥 돌아다녀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뉴욕은 그냥 전체가 영화 세트장이에요. 네. 하긴 거기서 지금 뭐 대체 몇 편을 찍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셀 수 맞아요. 없지. 정말 우리 청취자 박수현님께서 저는 단발로 잘랐는데 내용이에요? 마틸다가 아니고 최양락 아저씨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긴 단발.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틸다는 조금 더 짧은 단발은 마틸다.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긴 단발은 최양락 선생님. 맞아요. 그렇군요. 아주 명쾌하게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레옹 하면은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정작 스팅이 지금 이 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네, 이제 요즘에는 그
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저작권을 다른 회사에 이제 판매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근데 이 곡을 왜 팔지? 이 곡만 판 게 아니라 스팅이 자신의 곡 대부분을 이 곡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을 그래요? 저작권을 팔았는데 3,600억 원 정도 된대요. 3,600원에 팔았어요? 아니요, 600억 원. 600억 원이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할만하구나. 할만하다. 네. 그리고 이제 스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배우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스팅은 예전에 옛날 듀운도 있고 듀운에서 충격적인 비주얼. 맞아요. 근데 최근에도요. 예. 네, 이 스팅이 연기한 작품이 있어요. 최근에 뭐에 나왔지?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라는 OTT D사의 OTT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 일종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용의자로 몰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스팅은 맨날 그런 것만 나와. 배우로 활동할 때는 이게 음악 활동할 때는 너무 이제 막 영국 고전 악기들을 갖고 나와서 너무 멋있고 막 고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제 뭐 폴리스로 활동할 땐 그렇진 않았죠. 어쨌든 솔로 활동할 때. 근데 영화에 등장할 때는 얼굴에 선이 굵어서 그런지 맨날 악역, 뭔가 이제 음흉한 인간, 삐뚤어진 인간 이런 거를 연기를. 정상인이 없어요. 제가 말한 그 작품에서는 스팅 본인으로 출연하는데 굉장히 신경질적인 대박이다. 그런 인물로 등장해요. 스팅 너무 좋습니다. 이 곡 셰프 마이 하트가 근데 스팅이 만든 곡이 아니에요? 이 곡이요. 사실은 그 스팅이 다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딴딴딴딴딴 이러면서 이제 기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도미닉 밀러라는 기타리스트가 거의 그분이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공동 작곡으로 이름을 올렸고 그 이 노래의 의미가 He deals a card as a meditation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한다. He deals a card to find the answer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He deals a card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가사에 이게 갬블러에 대한 얘기예요. 갬블러? 네, 그러니까 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게 카드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수를 알아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리고 제목은 또 카드에 있는 하트 모양.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은데 예술에 가까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옹 더 프로페셔널이 원래 제목이거든요. 네, 정말 프로로서 정말 예술적인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 레옹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닮은 하트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이 노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트가 마틸다예요. 레옹이 만난 게 그게 이 노래의 의미입니다. 곡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죠. 영화의 내용이. 이걸 듣고 나면 어울리는데 갬블러 얘긴데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설명 듣고 나니까 찰떡 같네요. 네. 그렇죠. 킬러인데 심장이 원래 없었어. 맞아요. 근데 마틸다가 그 심장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극 중에서 레옹이 화분 들고 다닐 때도 심장 있는 위치에서 계속 들고 다녀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들고 다닐 때 왼쪽에 두고 들고 다니지 않나요? 오른손을 자유롭게 두기 위해서? 그런가요? 이게 평론가들 아니요. 문제야. 저는 평론가들 늘 이런 식으로 아니 뭔가를 들어보세요. 들 때 오른손을 왜냐하면 오른손 자유롭게 둬야지. 아니요, 오른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총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언제든 프로페셔널- 꺼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설명하는 거 자체가 프로페셔널. Shape of my heart of feeling critics. 근데 이 노래가 딱 이제 엔딩 넘어간 다음에 나오잖아요. 엔딩 넘어간 다음에 이 노래가 나오니까 극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느낌? 네, 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이 여운을 다 그렇겠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맞아. 끝까지 앉아있게 돼. 네, 끝까지. 그래서 정말 이 노래 때문에 끝까지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장면에서 마틸다가 나무 심고 심고 나서? 카메라가 부감으로 빠지면서 네. 쭉 올라가면서 뒤로 가죠. 음악 나오는데 네. 정말 일어날 수가 없죠. 맞아요. 너무 잘 찍은 영화. 네. 룩베송 감독 좋아합니다만은 네네. 이거 뛰어오는 작품은 없지 않았나 싶은데. 없죠. 근데 릭배송 감독이 프랑스 출신이잖아요. 예. 네네. 정작 프랑스에서는 그 영화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뭐 내용도 그렇고 그 전에 서브웨이라는 작품, 마지막 전투라는 작품인데 프랑스의 그랑블루. 평론가들은 정말 안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랑블루도 그랑블루. 있고. 그러면은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랑 굉장히 비슷한 그렇죠, 케이스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비슷할 수 조금 있겠군요. 다른 게 뭐냐면 정작 프랑스에서는 잘 그렇죠. 예. 프랑스 영화에는 전통이 있잖아요. 예. 네, 그 누벨바그라고 누벨바그, 그래서 예. 뭐냐 하면 좀 작가주의적이고 그렇습니다. 철학적 그런 영화였는데 예. 그 릭배송 감독은 프랑스 감독치고는 좀 이단아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상업 영화. 그러니까 헐리우드식
홍콩 느와르식의 영화들을 이제 계속 만들고 오니까 대중적으로 성공해도 평론가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레옹 관련해 가지고 할리우드 진출작이라고 변호사님이 이제 그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 배경으로 했고 그래서 이 작품을 계기로 정말로 제오원소 같은 작품에서는 헐리우드 진출해서 이제 찍기도 했죠. 그렇군요. 네. 장르노 배우도 이 영화를 네. 통해서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후에 좀 아류작들 안 나왔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레옹 더 와사비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아우 정말 실제로 원제는 와사비인데 국내에서 앞에 레옹을 붙여가지고 전혀 아니, 관계없는 작품이었는데. 아니 근데 세상에 영화 제목이 와사비가 뭐야? 아 진짜 정말. 와페니즘의 절정을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가 잘 안 되지. 아 세상에 안타깝습니다. 이 장르노 배우가 그랑브르 영화를 찍고 좀 잠시 이렇게 예. 고비를 맞고 있었는데 왜 무슨 고비를 맞아? 잠깐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연기가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연기 고비를 맞고 있었는데 그랑브르에서 연기 진짜 잘했는데. 네. 죽였죠. 근데 르페성 감독이 다시 찾아와서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 시나리오를 줬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잠시 얘기했지만 이 니키타에 등장하는 빅터라는 인물을 재창조해서 이제 레옹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대본을 쓰는데 시나리오를 쓰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다. 한 달 동안에 쓴 시나리오. 그렇다고 하니까 또 우리 허나운 평론가님께서 너무 길게 썼다고. 너무 재밌었다. 우리나라의 김지훈 감독님은 네. 3일 만에도 쓰는데 그러니까 김지훈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사실이냐고 변호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쓸 수 있냐 빠르게. 그래서 제가 김지훈 감독의 데뷔작인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 조용한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 공고가 났을 때 그거 보고 3일 만에 써가지고 3일 만에. 보냈는데 당첨됐었거든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로키 시나리오 일주일 만에 썼는데 그쵸. 김지훈 감독이 이겼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시나리오 쓰는 거 감독들에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시나리오가 되고 나서 정말로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이제 그게 어려운 긴 거죠. 거지. 네. 그 레옹의 장르노 이 배우를 좀 이어가 보자면요. 네. 그 벌써 나이가 좀 많이 드셨어요. 지금 몇 살? 73세. 어이구. 73세고 원래 모로코 카사블랑카 출신입니다. 그 릭배송의 페르소나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랑블루와 또 레옹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헐리우드에서 많이 콜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프렌치 키스라는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그렇지. 맥라인하고 케빈 클라인하고 같이 나오고 특히 또 액션 팬들 많이 보셨던 미션 임파서블 편 거기서도 나왔고 로닌이라는 영화에서도 로버트 드니로랑 나왔는데 그 작고 둥근 선글라스가 그 안 그래도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원래 그 안경을 그런 안경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장르노 아이웨어라고 자기가 안경테를 디자인한 안경테를 파는 회사를 세웠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레옹을.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도라에몽으로 유명합니다. 그 캐릭터. 네, 도라에몽으로 광고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 네. 아니 계속해서 뭔가 존윅이랑 좀 겹쳐지는 면이 있는데 존윅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그러니까 이 레옹이 화분을 그렇게 아끼고 늘 갖고 다닌다면은 존윅은 강아지를 아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레옹에 출연한 장르노가 안경테 회사를 설립하고 존윅에 출연한 이 우리 키아누 리브스는 오토바이 네. 회사를 설립하고 아치 모터사이클이라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게리 올드만 얘기하고 가야겠다. 게리 올드만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죠. 네, 그렇죠. 게리 올드만이 이 영화로 그 해 최고의 명연기였다. 그 해 모든 영화 중에서도 최고죠,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찬사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극장에서 보면은 그 숨소리 하나까지도 완전 압도될 정도로 그쵸. 연기력이 좀 최고야. 빛났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게리 올드만이 상복이 좀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상을 별로 많이 못 받았고요. 그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비교하게 되는 배우가 쇼펜 같아요. 쇼펜. 그러니까 미국엔 쇼펜이 있다면 대척점으로 영국에는 게리 올드만이 있는데 사실 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다키스타워라는 영화에서 맞아요. 그 윈스턴 처칠 역을 하면서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영화를 줬다기보다는 그간의 모든 네, 경력을 모든 공로를 다 그냥 인정하면서 위협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 성격파 연기 배우들이 연기 잘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일 잘 저질르잖아요. 네,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 깔아놓고 가고요. 한 번? 네, 한 번이요. 한 번? 번이었고, 아유, 네, 한 뭐, 번이었고, 네. 네, 큰 뭐 그런 건 아직은 없는데 예. 일단은 이 배우 같은 경우는 그 90년대부터 이제 헐리우드 단골로 출연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영국에서 연극판에서는 진짜 먹어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부터 헐리우드 단골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
거기서 암살자 오스왈드로 나오면서 진짜 연기 맞아요. 끝내주게 정말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한번 뜨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 그 다음이 레옹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뜬 상태에서 레옹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해리포터, 시리우스 블랙. 그 다음에 배트맨 다크나이트 3부작에서 제임스 고든. 네. 그리고 특히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면 존경심에 완전히 경도가 돼서 배우들이 그냥 완전 뻑이 간대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갓이라고 부른대요. 신이라고. 네, 그 정도로 좋아한대요. 근데 게리 올드만 젊었을 때는 아마 이제 뭐 그 연기한 뭐 아까 시드 비셔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연기한 그 캐릭터들 성향 때문인지 몰라도 좀 위험해 보이고 맞아요. 뭔가 위태로워 보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멋있는 중년 멋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맹크 같은 작품 보게 되면 그쵸 예전 젊음의 어떤 혈기 같은 거는 없어지고 뭔가 이제 뒤에서 그냥 그래 관조하면서 자신의 주장 살짝 넣고 근데 대배우들이라는 길은 그렇잖아요. 장인처럼. 그렇죠. 대배우의 길이군요. 젊을 때 엄청 에너지 넘치는 작품하고 나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순해지는 느낌. 네, 그런 너무 느낌이 멋있어. 있죠. 네. 젊은 시절의 치명적 매력 때문에 우마 서먼이랑 결혼을 했었죠. 맞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게리 올드만 연기 중에서도 저도 좀 인상적으로 본 거는 2011년도에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네, 맞아요. 최고지. 네. 진짜 최고의 영화. 게리 올드만이 아니면은 그렇게 우리가 흡입력 있게 그 역에 여기 몰입할 수 있었을까? 지루하지. 그 정도로. 아니 근데 게리 그 올드만은 영화에 게리 올드만 없었으면 지루해. 그러니까 게리 그러니까요. 올드만은 나오는 영화마다 다 좋네요. 지금 다 작품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게리 올드만 나온 영화 중에 안 좋은 영화를 찾아봅시다.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영화 중에 안 좋은 거. 게리 올드만이 너무 다작을 해가지고. 근데 나 진짜 모르겠다. 게리 올드만 저도. 나온 것 중에 재미없는 이게 영화가 게. 나빠도 그 배우 나올 때만큼은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없는 걸로. 근데 저는 게리 올드만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릭 베송 감독이 딱 캐치를 해가지고 잘 그쵸. 활용하는데 항상 맞아요. 릭 베송 감독의 영화에는 일종의 원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악역 그리고 강한 여성. 그래서 이제 루시 같은 작품도 보게 되면 맞아 루시도 네. 맞아. 최민식 배우도 보게 되면 레옹에서 그 게리 올드만이 보여줬던 에너지 그러니까 맞아요. 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릭 베송은 그런 지금 어떤 원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다. 릭배성 영화의 특징은 여자 캐릭터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여자 캐릭터랑 결혼을 해버립니다. 다 결혼해버려요. 니키타의 안느파리오랑 결혼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레옹 초반에 보시면은 직업 여성 한 분이 나와요. 그 예쁘장한 직업 여성이 나오시는데 마위안 르베스코라고 그분하고 결혼해버립니다. 레옹 찍고. 아이고. 그 다음에 제어 원소 찍고 밀라 요보비치랑 결혼하죠. 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영화 프로듀서랑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밀라 요보비치도 그 이후로 다시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너무 잘 살던데. 그렇죠. 네, 그 레지던트 이블 감독하고 맞아요. 앤더슨. 웨스 앤더슨. 폴 네, 웨스 폴 앤더슨이 아니고 앤더슨. 폴 앤더슨. 아 맞아요. 폴 W 앤더슨. W 앤더슨. 앤더슨. 네. 그거 헷갈리면 안 돼. 폴 그렇죠. 웨스 웨스 앤더슨은 앤더슨이랑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근데 아까 게리 올드만의 좀 안 좋은 영화 뭐가 있었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아니 제호원소에서 게리 올드만이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해가지고 하지만 영화는 괜찮잖아. 영화는 스타일 논란. 제 오원수 괜찮지만. 그리고 영화도 좋았죠. 그 로빈슨 가족. 우리나라 제목 개봉명은 다른 거였는데. 로빈슨 가족 그 우주 탐사 무슨 스페이스 로스트 인 스페이스에서 그 박사로 나오잖아요. 스미스 박사로. 거기서도 조금 약하긴 했어. 그러네요. 근데 영화는 재밌고. 맞아요. 하여튼 찾아보니까 있긴 있네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부터 계속 시계를 보시면서 변호사님이 시간이 없다. 네네. 시간이 없다. 빨리 토스해라. 이게 무한의 눈빛을 계속 보내고 계셔서 우리 나탈리 포트먼은 그 이후로 대배우가 돼서 잘 살고 있다라는 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내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우리 영화 장면이 있었잖아요. 정말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배우는 이 나탈리 포트만 어린 소녀는 문 앞에서 죽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또 한 가지 살기 위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사연이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집 현관문이 아니라 차문이에요. 차문. 차문. 네, 왜 무슨 사연인가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최근에 갔었는데 이 주차장에 손글씨로 손님
주차장에 법원 앞에 주차장입니다. 예. 손글씨로 크게 손님 오늘 법정 구속될 것 같으면 차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차 네. 문을 열어달라. 네, 왜냐하면은 법정 구속이 되면은 이 차가 방치되잖아요. 주차장이. 그러겠구나. 네, 그러면은 주차비도 못 받아요. 왜냐면 출첵할 때 주차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차가 방치된 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소문 끝에 그 차량 예를 들면 차 밖에서 보이는 뭐 이 사람의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거를 수소문 끝에 실제로 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면회를 가서 위임장을 받았대요. 차 문을 여는 것을 동의하는 걸로. 그래서 차를 이동하는 걸 동의하는 걸로.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주차비를 받으려면 이 차를 경매를 해야 돼요. 그렇구만. 네,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 사람이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럴까 싶어서 경매까지는 하지 않고 위임장만 받아서 차를 이동했다. 이 생각은 안 해봤어. 법정 구속될 일.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근데 법정 구속되면 진짜 그렇구나. 네. 차를 그치. 저기 잠시만요. 구속되기 전에 차 좀 빼놓고 올게요. 이러진 않으니까. 이 주차장 주인분은 법원에다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법정 구속될 때 혹시 차를 주차해놨는지를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24시간 알겠습니다. 주차비가 네. 15만 원이니까. 네. 진짜 비싸다. 자, 오늘 릭베슨 감독의 95년도 작품 영화 내용 살펴봤고요. 퀴즈 정답 2번 아글레온 에마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 김현 KG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문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8154님, 저는 세 딸의 아빠이자 119 소방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가 틈틈이 들어보라면서 홍보를 해준 라디오. 정말 힘든 근무 속에서도 옹디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야간 근무라서 출근 중인데 살포시 아내의 45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처음으로 깜짝 문자 보내봅니다. 최유경, 생일 너무 축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느라 지금 3년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사랑하고 생일 너무 축하해. 남편은 소방대원, 아내는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2년째 3년째 고생 중인 대단한 부부입니다. 대단한 부부예요. 생일 축하, 아내의 생일 축하해 주실 때는요, 다음에는 요거 몇 번째인지 쓰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확 읽어버렸네요. 그건 빼고 보내주시고. 아이고 저기 최유경 선생님, 너무 저기 최유경님 생일 많이 축하드리고요. 남편분께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황정숙님, 오늘 아침에 집 앞에 용달차 왔습니다. 시아버님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딸을 위해서 직접 2달 동안 손수 나무를 고르시고 책상을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방에 책상을 옮기고 나니까 딸이 너무 좋다고 책상에서 책을 보는데 아버님이 뿌듯하십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그 딸이 지금도 좋다고 하지만 아직은 진짜 온전히 모를 거야. 지금 이제 책상이 생겼으니까 좋은 거고, 이걸 이렇게 수제로 나무 직접 골라서 만든 게 이게 얼마나 고급이고 얼마나 정성이고 이런 거는 아직도 미처 모를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 또 더 고마울 수도 있어. 대단합니다. 너무 좋은 시아버님이네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진짜. 황정수님, 저기 시아버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동욱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듣고 오겠습니다. 1504님이 신청해 주신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1504님이 오늘 남편 승진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성실한 우리 남편 축하하고 사랑해 라고 같이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들으면 참 좋아하겠어요. 문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일린 NY님, 이거 우리 애청자이십니다. 웅디, 뉴욕은 마스크가 옵션된 지 꽤 오래됐어요. 초등학생 딸아이가 학교 친구들 거의 안 쓰는데 자기도 안 쓰고 싶다고 해서 여태껏 조심했던 우리는 끝까지 조심을 해야 한다고 설득시키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겠죠.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뉴욕 뉴스 봤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2주 후에 다시 한번 큰 결정 내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저는 마스크는 당분간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이점이 더 많아가지고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서 당분간 좀 쓰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이 거리두기 관련 그 규제들이 많아가지고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2주 후에 어떤 결정 내려질지 많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어떤 결정 내려질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일린 NI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6118님, 옹디, 저는 주말 이틀 동안 드라마 16부작을 몰아보겠습니다. 이거 눈도 뻑뻑해지고요. 고개도 아픈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최종회까지 보고 나서 나는 이 성격에 왜 서울대를 못 갔을까 하며 자괴감이 밀려온 하루였어요. 웅지는 최대 몇 시간까지 몰아보게 보셨나요? 드라마 16부 그건 다르지. 저는 글쎄요, 그 시간을 재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한참 때 24 많이들 기억하시죠? 잭 바우어 등장하는 24 한참 볼 때는, 그때는 그냥 그 주말 이제 회사 안 나가는 날 있잖아요. 주말에는 뭐 분명히 퇴근을 하고 24 보고 다시 출근하는, 뭔가 이제 순삭, 아무 일도 안 했어 그 사이에. 주말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봤던 그런 기억 나네요. 옛날 생각 나는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761님이 신청해 주신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I Want It That Way, 그리고 8874님이 신청해 주신 웨스트라이프, 이렇게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웨스트라이프까지 뭔가 짠 것처럼 8874님이 신청해 주신 웨스트라이프의 Season in the Sun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노탁석의 맛맛 있는 날이죠. 내일은 카레 맛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엔딩송 8952님이에요. 허지웅쇼에서 선물로 엄청 큰 과자 박스가 왔어요. 지난 토요일이 제 40번째 생일이었는데 달콤한 생일 선물이라니 옹디 고마워요. 아침부터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보통 날이랑 똑같았는데 옹디 덕분에 웃습니다. 김장훈의 노래만 불렀지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김장훈의 노래만 불렀지,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